자, 여러분, 나룻배와 행인, 나룻배와 행인 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인이 중요해요. 이 시는 우리가 시인을 보면 한용운 시인이라 나와 있죠, 그쵸? 우리가 이 시에서 이제 시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 시인이 한용운 시인이 시인이기도 하고 이제 독립운동가시기도 하고 승려 스님이시기도 하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 한용운 시인이라는 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시어의 의미, 특히 행인이라는 시어의 의미가 어떻게 된다 했어? 달라진다 했죠. 그쵸?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내기 좋잖아. 예를 들어 뭐 한용운하고 이제 뭐 보기에서 이제 한용운은 뭐 이제 독립운동가다. 막 이런 한용운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내용이 쫙 나와. 그러면 당신의 의미, 행인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기다리는 어떤 조국, 어떤 광복, 막 이런 게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서 만약에 한용운이 막 이제 승려다? 막 어쩌고 승려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그러면 당신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구제할 중생, 아니면 뭐 부처, 불교적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용운 시인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시의 시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갈래 현대시 이딴 건 중요하지 않고 주제 보면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희생과 일단 믿음.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올 것을 믿어 안 믿어? 확신하고 있어. 믿고 있다고 했어. 의심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징 보면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비하여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2번 수미상관. 그래서 이따도 말할 거지만 수미상관이 뭐예요? 천년과 마지막이 똑같은 거. 그럼 이 수미상관의 효과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로 가볼게요. 아우 딸꾹질 안 멈춰. 자, 시로 가보면 나는 나룻배 당신 행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나라고 하니까 여기서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는 거죠. 그쵸? 우리 화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나, 내, 우리 이런 1인칭 대명사들 이게 시에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다 했어요. 그다음에 나는 나룻배래. 그래서 여기선 A는 B 이런 형태의 비유를 우리 뭐라 했나 했죠? 은유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 봐 말했으면 지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같은 B 아니 뭐 A 같이 A처럼 아니 뭐 A 듯이 막 이런 게 이런 형태가 지유고 우리 은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는 B 아니면 B라고만 말했는데 B가 A를 뜻할 경우 이런 것을 우리 은유라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은유법 나는 나를 빼 당신은 그리고 우리 또 어떤 말 할 수 있을까? A는 B A는 B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우리 뭐라 해요? 이제 대꾸법이란다 했어요. 대꾸법. 딸꾹질이에요. 점심시에 저희들아 이거 진짜 트림이 아니거든요. 진짜 딸꾹질이야. 누가 트림을 이렇게 자주 해. 딸꾹질이야 얘들아. 미안해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서 벌써 은유법, 대구법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나룻배와 행인이란 것의 어떤 성격과 의미라 있어요. 여러분 나룻배라는 거는 혼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야 혼자 움직일 수 없잖아. 그치? 이제 행인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와야지 비로소 움직이는 그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존재가 나룻배예요. 그럼 나룻배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 이제 희생적, 헌신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이가 될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 승려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했죠. 이 화자를. 그다음에 당신은 어떤 존재야? 당신은 행인이래. 자, 여러분이 만약 뭐 버스 타고 어딜 갔다 해봐? 그럼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이 버스에 관심을 줘요, 여러분은? 안 주죠. 그쵸? 행인은 나룻배에 관심을 안 주는 존재야. 행인은 나룻배에게 어떻다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행인의 의미를 정리해봤는데, 일단 행인은 나가 기다리는 대상, 이걸 그냥 시로 봤을 때는 그냥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야. 또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중요하다기보다 주의해야 될 건 짝사랑만 해요 여러분 짝사랑. 지금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이런 문제지. 여기 표시해 놓고 어 이 여기서 나타난 관계와 같은 관계는 하고 예를 들어 뭐
엄마와 이제 자식의 관계 하면 맞아 틀려? 이건 틀리게 되는 거야. 왜?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해야 돼. 내 엄마와 자식이 서로 무관심하진 않잖아. 여기 사랑은 짝사랑 말인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나에게 무관심한 존재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그냥 한용운을 그냥 시인으로 봐줄 때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 조국 광복 빼앗긴 조국이나 광복은 이제 독립운동가가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시인을 독립운동가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또는 우리가 이제 승려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불규적 진리. 여러분, 그래서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이유가 뭐야? 그분은 이제 부처가 되시려고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면 당연히 불교적 진리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어떤 불교적 진리,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부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님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구제해야 될 대상 혹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중생. 중생이 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목표가 부처가 되는 거였잖아. 근데 혼자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같이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인 거야, 스님들에게. 근데 이런 깨달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맨날 막 술 퍼마시고, 여러분 술을 안 마시지, 물론. 맨날 고기 먹고, 이런 사람들이 중생인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린 중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제해야 될 중생. 그래서 여러분은 불교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는 어떤 무관심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시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나오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 시에서 나룻배를 이제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의인화하고 있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여러분. 왜 틀려? 여기서 내가 나룻배와 같다는 거야. 나룻배가 나와 같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룻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사람을 사물에 비유한 거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할 의인화가 아니라는 거 살짝 주의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1년에서는 나와 이제 당신의 이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나와 당신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 그걸 말했고요. 2형 가보면 2형부터 쉬워요. 당신은 흑발로 나를 씹었습니다. 당신 나에게 관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난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니까.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만 안으면 이제 그게 어느 길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의 어떤 희생적, 그리고 헌신적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어떤 희생적,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고, 또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뭐 열거법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만일 당신이 안 해오시면, 여기 부분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일 당신이 안 해오시면, 지금 상황을 뭐 한 거야? 가정한 거예요, 가정. 만일 if죠, if. 상황을 가정했다.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다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바람과 눈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나룻배에게 나에게 바람과 눈비는 이제 좋은 건 아니겠지, 그치? 내가 기다리는데 내 죽기까지 한 거니까 시련과 고난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독립운동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제의 탄압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승려로 해석할 때는 어떤 이런 불규적 진리를 얻는데 깨달음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은 언제든지 오시면 알아요. 별표 중요하죠. 왜? 당신이 올 것을 뭐 하고 있는 거니까? 확신? 나 따라붙이네, 미치겠다. 확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보면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오, 점점 심해져. 그래서 쌤도 그만 찍고 자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게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어. 어쨌든 날마다라는 건 일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날마다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반복법 강조, 그리고 뭐 당연히 반복했으니까 운율 형성이 되겠죠. 낡아간다는 건 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헌신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마지막 부분 되게 중요하죠. 난 나룻배 당신 행위에. 그래서 여러분, 나룻배 행위에서 만약 뭐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면
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둘 중 하나 낼 거야. 첫 번째로 이제 한 용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 되고요. 또다른 한 또 아니면 우리가 수미상관 천년과 마지막이 똑같죠. 그쵸? 그럼 그 효과는 뭐냐? 이걸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수미상관이 뭐라고? 수미상관? 우리가 이렇게 천년과 마지막이 똑같은 거 우리 뭐라 한다? 수비 상관 천년과 마지막이 같다. 자, 그러면 수미 상관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로 어쨌든 연이 반복되는 거잖아. 동일한 연이 반복되면 무조건 뭐가 있어? 운을 형성하겠죠. 그쵸? 그럼 반복되면 또 한 가지 무조건 생기는 효과 뭐 있어? 강조하겠죠. 그쵸? 시상이란 건 시인이 뭔가 보여주려는 바? 말하려는 바? 이걸 시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시상을 강조하죠. 당연히 반복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구조적 안정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여러분 햄버거로 쌤이 예시를 만들죠. 햄버거를 먹는다 치면 이렇게 위아래 빵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위에만 빵이 있고 아래엔 빵이 없어. 그럼 우리가 먹기 되게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은 빵을 넣어둠으로써 안정감을 취한다. 그리고 구조적 안정감 이런 말 했고요. 시상의 통일성이란 건 이제 처음 말한 내용과 마지막 말한 내용이 똑같잖아. 그러면 처음 말할 때와 마지막 말할 때 내용이 통일된다. 하려는 말이 똑같다. 통일된다. 그래서 시상의 통일성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이 나를 빼앗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수 있냐면 나와 당신의 관계를 뭐 한다? 강조한다. 왜? 이게 시상이니까. 그쵸? 그래 나는 나를 빼 당신의 행위라는 게 일련에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말한 거잖아. 근데 그걸 똑같이 반복했잖아. 그치? 그럼 관계를 뭐 한 관계를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겠죠.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몇 가지 짜잘한 것만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거는 존댓말이야 반말이야? 네, 존댓말이죠. 그쵸? 경어체입니다. 경어체. 그다음에 우리가 경어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약간 부드러운 어우 미치겠다. 부드러운 느낌. 예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 나의 어떤 간절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대화체라는 건 이제 말을 건너는 말투라는 거.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냐면 뭐 "당신은 뭐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신다." 그래요. 이렇게 말을 거는 말투잖아요. 그쵸? 뭐 당신이란 청자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말을 거는 대화체고요. 그러니까 여성적 어조로 화자가 약간 여성 느낌 나죠? 그래서 쌤 안 돼요?"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실 남성적 화자, 여성적 화자는 요즘에 약간 성차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추세긴 한데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적어도 이렇게 "여성적 어조, 여성적 화자이다." 이렇게 말해 두고 우리가 뒤에 이제 보행이란 만화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나와. 나오더라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이 작품에서 그냥 이 단원에서 1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게 문학 작품의 관점이에요. 화자 배우고 서술자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역시 여기서도 관점이 나오는데 이 청각 장애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이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길을 간다면 너희가 운전자로 생각해 봐. 이 사람이 안 비켜. 그럼 뭐 하겠어? 클락션 빵빵 울리겠죠.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아저씨가 화난 거죠. 그치? 근데 이 친구는 '아저씨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 성격이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나온다면 뭐 마지막에 나오겠죠. "보통 낮이 안전하고 밤이 위험하다지만 내일서 낮은 위험, 밤은 안전." 우리가 겉보기에 말이 좀 안 돼 보이죠? 우리 어떤 표현? 역설법 혹은 우리가 뭐 A는 B, A는 B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으니까 뭐 대꾸법, 대꾸법 역설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 했다? 이제 강조했다. 역설법이 뭔지는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자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걸 우리는 역설법이라 해요. 모순된다는 게 뭐야? 겉으로 보기에 말이 안 돼 보이는 거. 낮은 위험하대. 왜 낮이 위험해? 밤은 안전해. 밤이 왜 안전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말이 안 돼 보이잖아.
근데 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밤에는 이제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 라이트로 비춰주니까 차가 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낮에 라이트를 켜면 그게 미친놈이잖아. 그치? 그래서 "낮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 했다?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그리고 뭐 만화의 특징에서 뭐 이런 말풍선으로 대사를 표현한다? 뭐 이런 말? 한 학교 100개 있으면 한 학교에서 나올랑말랑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별로 비중 있게 보시진 마시고요. 우리 나룻배 행인 이쪽에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럼 고생하셨고 이제 2 단원으로 가봅시다.